안녕하세요. 1학년 5반 배아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주제는 공통 속에서 행복 찾기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무파트 공연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한글날 전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태어난 지 16년이 된 날입니다. 16년 전체 인생을 놓고 본다면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본다면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제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셀 수 없겠죠? 저는 이 수많은 일들이 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야 쟤는 그런 거 힘든 일이 없었어? 아닌데 난 제가 불평불만으로 들었는데 특히 제가 저기 있는 제 X 룸메분과 현 룸메분이라면 제가 짜증내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뭐야 쟤 그런 막 고통을 즐기고 그러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일단 행복의 정의부터 따져볼까요? 저는 행복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머릿속엔 즐거운 생각만 가득한 그런 상태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중3 때 한 사건을 계기로 그걸 바꾸게 되었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토피와의 싸움이에요. 아토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아토피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도 많고 더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도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끼쳤고 제 가치관까지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다리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제 다리 어떤지 다들 아시죠? 매저 마주머니께서 저보고 이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학생 혹시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나요? 근데 제 다리만 보면 좀 막 암벽등반하고 막 하이킹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흉터들은 다 그런 스포츠로 인한 게 아니라 그런 아토피로 인한 흉터예요. 아토피에 걸리면은 너무 간지러워요.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온몸에 모기 물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긁어야죠. 근데 제가 문제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톱 물어뜯으면 예쁘게 안 뜯기고 톱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톱처럼 된 걸로 긁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요. 지금 스타킹을 신어도 춤도 안 보이게 하는데 사실 이게 나아진 거예요. 제일 심했을 땐 중3 때였는데 중3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상처가 업데이트 됐어요.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요. 중3 여중생이에요. 가장 외모에 관심 많을 때인데 이렇게 흉터가 매일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죠. 나 가뜩이 얼굴도 안 예쁘고 몸매도 안 좋은데 피부까지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생각으로 정말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외관상의 문제 말고도 아프기도 진짜 아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넘어지면 이렇게 쓸리잖아요. 쓸렸을 때 피부가 약간 벗겨지면 따갑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온몸이 잘 그렇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떨 때 제일 아프냐면 씻을 때 씻을 제일 아파요. 근데 제가 또 찬물로는 못 씻는 체질이라서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딱 샤워기를 따뜻한 물로 틀어두고 한번 심호흡을 해야 돼요. 하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 온몸이 따끈따끈따끈따끈 거려요. 그러면 이제 너무 서러워요. 왜 난 이런 걸 가지고 살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통증이 오니까 진짜 이악 물고 샤워하거나 아니면 샤워해서 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어렵게 샤워를 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상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샤워 끝난 뒤에 보습 로션을 한 겹 바르고 아토피약을 한 겹 바르고 또 무슨 이상한 로션 같은 걸 또 한 겹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찝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별로 상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잠에 들었는데도 이게 무의식 중에 긁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톱에 피가 껴있고 이불과 옷에는 피가 막 묻어있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부터 약간 이러했는데 중3 때 학업 스트레스랑 겹치면서 제일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낫게 해야겠다 해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한방 치료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자외선 치료도 해보고 무슨 면역 치료도 해보고 맨날 보습 로션 바르고 약 먹고 봐도 이상한 스테로이드 이런 거 바르고 또 색조 화장품이랑 액세서리는 피부에 자극되니까 하지도 않고 순한 로션만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발랐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달? 세네 달? 지나니까 이제 슬슬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엄청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에 피가 없어서 행복하다 라든지 샤워할 때 편하게 샤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죠. 아, 고통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구나 라고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당연해지면 그것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 어떤 일이 예전에 특별했던 경험이 강렬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저희는 행복을 느끼게 되죠. 여기 중에서 솔직히 저와 같은 일 때문에 행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고통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통 그 자체는 물론 아프고 두렵고 힘들어요. 극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노력하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또 언젠가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나아질 환경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한 나를 보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고통이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관리를 한동안 안 할 때는 좀 심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이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토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 그냥 피부에도 좋은 거니까 제가 더 좋은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제가 더 좋은 환경에 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강연, 이 고통 속의 행복 찾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저와 다른 고통이겠지만 고통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근데 그런 고통들 가지고 있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절망하지 마라. 고통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비록 네가 이 고통을 영원히 없앨 수는 없을지언정 너는 노력을 통해 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고통은 절대로 널 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고통은 오히려 나중에 있을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너를 성장시켜주는 장치이다 라고 말이죠.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이에요. 지금 다들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고통은 날 막는 산이 될 뿐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지 않으면은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따라서 이제 다들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찾으며 지금 가지고 계신 고통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